한국 사람들이 참 묘한 게 느낌을 다 생각으로 변환시키거든요. 진짜 느낀 점은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 얘기 뭐냐면 안 느끼려고 하는 거죠. 느낀 점을 쓰시오 이런 숙제 있죠. 우리 흔히 독후감이라고 그래요. 독후사라고 생각 쌓지 않습니다. 느낄 감자를 써요. 근데 느낄 감자를 쓰면서 독후감을 쓰라는데 느낀 점을 진짜 쓰면 혼나요. 생각할 점을 써야 돼.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우월을 읽고 느낀 점을 쓰시오.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자만하지 말자. 끝까지 노력하자. 이래야 칭찬받아요. 그 느낀 점 아니에요. 생각할 점이지. 느낀 점은 어떻게 되냐면 토끼는 진짜 억울했겠다. 억울한 감정이 느껴져야 돼요. 응? 거북이는 신났겠다. 이 감정이 느껴져요. 그렇게 썼다면 어떻게 뭐 토끼가 너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느낀 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중간에 돌발 변수를 만들어요. 갑자기 뭐 벌레가 나와서 와 벌레다 그러고 뭐 비상벨이 울리고 막 그러면 막 감정 동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EQ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중에 누가 시험을 잘 못 볼까요? 우리 부모는 전부 다 학부모죠.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쭤봐요. 두려움, 불안 이런 게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학습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감정일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이제 약국에 가면 신경안정제, 안정액이라고 하는 걸 파는데 뭐 그런 걸 일부러 시험 전날 먹인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잘못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불안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 전에 잠이 잘 옵니다.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마음이 너무 편하고요. 뭐 가지고 뭐 적당히 보지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불안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아이는 좀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불안이 적절해야 돼요. 적절한 불안을 가진 친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막 책을 보고요. 불안 감정이 어느 정도 내 마음 상태를 실수를 줄여주는 상태까지 끌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면 문제인 거죠. 지나치면 아예 시험 자체를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과도해지면 이런 분도 있어요. 시험 보다가요, 뭐 수능 시험 보다가 숨이 막 막혀가지고, 결국은 화장실 갔다가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나중에 병원 갔더니 공황의 초기 증세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공황장애는 뭐 대표적인 불안장애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적절한 불안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시험을 잘못 보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거의 공포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냐? 엄마 아빠가 나 안 볼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나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형제들은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럼 나는 완전히 이제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유기불안, 그런 공포 수준에 가까운 유기불안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절한 불안을 유지하는 게 사실 그래서 관건인 건데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 불안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조절이 되게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절 누가 해야 되는 걸까? 일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실험인데 한번 이제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IQ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학 능력이 거의 비슷한 두 집단을 만들어요. 근데 이 A 집단은 이제 어떤 집단이냐면 정서 지능이 높은 집단. IQ는 되게 똑같은데 EQ가 되게 높은 집단이고요. 다른 집단은 EQ가 좀 낮아요. 근데 이제 수학 능력은 되게 비슷한 시험을 보게 합니다. 시험을 보게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중간에 돌발 변수를 만들어요. 갑자기 뭐 벌레가 나와서 와 벌레다 그러고 뭐 비상벨이 울리고 막 그러면 막 감정 동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EQ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중에 누가 시험을 잘 못 볼까요? 평균 점수 보통 실력보다 더 떨어지는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일까요? 이렇게 보통 여쭤보면요. EQ가 높은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예민한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제 감정이 이렇게 동요가 심해지면 갑자기 막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감정 조절을 못해갖고 시험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EQ가 높은 그룹들이 훨씬 더 시험을 잘 보더라. 그냥 평상시 성적대로 나오더라. 그런데 EQ가 낮은 친구들이, 정서 지능이 낮은 친구들이 시험을 완전히 망치더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서 지능이 높다는 게 뭐 감정에 예민하고 감정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반대예요. 어떤 감정을 경험하더라도 그 감정을 잘 조절하는 친구들이더라. 감정 조절이 잘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러면 EQ가 높아질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IQ는 살짝 유전의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 자녀가 수학 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EQ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EQ는 전혀 유전이 아니에요.
그럼 EQ가 높고 낮은 애는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과 감정 공유를 잘하고 내가 공감을 잘 받았어요. 그럼 내가 당연히 공감 잘하는 아이가 돼요. 그런 친구들은 갑자기 화가 나도 금방 조절할 수 있어요. 공감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내가 화났다 그러는데 야 그게 화날 일이냐 그러면 뭐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후천적인 상호작용으로 EQ는 좋아지더라. 어쩌면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습득되는 습관, 덕성이더라. 이렇게 연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안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부모님들의 인정과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는데 수능 전날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뭡니까? 막 불안하게 죽잖아요. 어떻게 내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 불안하지 이해해. 그래 불안을 내가 이해받고 공감받으면 이 불안은 좀 적절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 그런 재수없는 얘기 하지 마. 너 이번에 한 번밖에 기회 없어.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절대로 재수는 안 시켜줄 거니까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험 때도 막 그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재수는 없다.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불안이 막 내가 모르는 문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적절한 불안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웬걸? 나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내 대뇌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시험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감정을 이렇게 인정하고 공감받는 그런 경험이 오히려 자녀에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EQ 능력을 높이는 거는 어쩌면 부모님이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나 자신도 그 불안한 나쁜 감정을 여기지 않고 적절한 불안을 유지하는 것 이게 오히려 수학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이 워낙 높은 친구들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아마 자녀를 보시면 뭐 똑같이 뭐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한 친구는 되게 예민해갖고 막 기저귀 좀만 안 갈아주면 막 그냥 근데 이제 기질적으로 신경성이 높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좀 불안을 빨리 느끼는 사람이 그 자체가 문제될 건 없어요.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을 비롯해서 나쁜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 감정이 실제로 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그 기간은 길지 않대요. 그 감정이 딱 나한테 느껴지면 그게 길어야 90초랍니다. 아주 길면 120초. 2분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감각적인 경험은 없어지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큰일 났어 해서 이 불안 감정을 몸으로 느끼는 그 다음에는 다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어떡하지? 그 감각적 기능을 내가 나쁘다고 판단해서 나 시험 망칠 것 같아. 이러다가 내가 재수하면 엄마한테 진짜 끝인데 이제 이런 막 생각이 더 판단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좀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나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막 나쁜 감정에 시달려서 상담에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요.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참 무의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 생각은 그만하세요. 생각 안 해도 돼. 생각이 문제예요. 판단이 문제예요. 생각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제 표현은 그죠. 부정 판단이거든요. 그건 어쨌든 그 감정 때문에 나 인생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부정 판단을 잠시 멈추라고 하는 거고 대신 그냥 감정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래요. 들어가 보자고요. 눈을 감기겠죠. 눈을 한번 감아 보시라. 어떤 감정인지 찾아보라고. 그러면 여러 감정이 떠오릅니다. 다 내가 필요한 감정이에요. 나쁜 감정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막 나 이제 그런 버려짐의 경험을 할 것 같은 나 어떡하죠? 그러면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 감정 말고 또 어떤 감정인지 차분하게 제가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 대신 그 감정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나쁘다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참 묘한 게 느낌을 다 생각으로 변환시키거든요. 진짜 느낀 점은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안 느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느낀 점을 쓰시오. 이런 숙제 있죠. 우리 흔히 독후감이라고 그래요. 독후사라고 생각 쌓지 않습니다. 느낄 감자를 써요. 근데 느낄 감자를 쓰면서 독후감을 쓰라는데 느낀 점을 진짜 쓰면 혼나요. 생각할 점을 써야 돼.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우화를 읽고 느낀 점을 쓰시오.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자만하지 말자. 끝까지 노력하자. 이래야 칭찬받아요. 그 느낀 점 아니에요. 생각할 점이지. 느낀 점은 어떻게 되냐면 토끼는 진짜 억울했겠다. 억울한 감정이 느껴져야 돼요.
거북이는 신났겠다. 이 감정이 느껴져. 그렇게 썼다면 어떻게, 뭐, 토끼가 너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느낀 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든 감정을 내가 일단 받아들이고 판단을 멈추고 느껴보는 것, 이거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상담사들이, 전문 상담사들이 많이 하는 훈련 중에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뜻 들으면 이런 건 줄 알아요. 뭐 시를 읽고, 뭐 감수성을 키우고, 뭐 이런, 그럴 리가요, 상담사가. 마음속에 감정이 하나만 있지 않다고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우리 안에 참 많은 감정이 있구나. 마음속에 다양한 감정을 그냥 찾아보는 훈련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정 판단을 잠시 멈춰야 돼요. 모든 감정이 불필요한 감정이 없고 나쁜 감정이 없다는 것을 내가 기본 전제로 하고 내 모든 감정을 찾아보고 수용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내담자의 감정을 만나도 상담사들이 그 감정을 편견 없이 마주할 수 있고 함께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담사에만 필요한 훈련이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굉장히 감정에 예민하게 한 번에 감정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 그 감정 하나만 탓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상담사가 하는 감수성 훈련처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다양한 감정이 있고 이 감정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다 필요한 감정이야 라고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상담사에게 찾아가서 받는 상담 이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이렇게 잘 수용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